안녕하십니까. 2023년 11월 28일 최병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민주당이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자 이걸 의결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12월 7일에 중앙위원회 의결로 이제 이 사실이 확정이 되는 거죠. 이 전당대회 룰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규정은 대의원 30%, 권리당원 40%, 일반 국민 25%, 일반 당원 5%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의 60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 이유는 대의원은 숫자가 뭐 16,000명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권리당원은 100만 명이 넘거든요. 그런데 한 6,000명 정도가 그 투표한 거를 30% 반영하고 그 다음에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그런 권리당원의 투표를 40% 반영하면 결국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의 한 60표 정도에 해당한다.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? 이제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. 뭐 그 문제 제기가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대의원의 비중을 높여놨느냐? 그건 역사적으로 연원이 있죠. 예를 들어서 호남 편중을 막겠다는 거죠. 민주당 당원들 대부분 다 뭐 호남 출신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.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 사는 민주당 당원도 호남 출신들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건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그 일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런 것들을 막겠다. 그렇지 않고 그냥 대의원제를 없애면 호남 지역의 당원은 엄청나게 많은데 영남 지역의 당원은 별로 없다. 그렇게 되면 이 당은 오로지 호남의 의사만 반영해서 하는 당 아니냐. 이제 이런 과거 김대중 그 전 대통령 그 이전에 평화민주당 이런 그 어떤 역사적인 연원이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걸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. 그래서 어제 의결한 내용을 보면 일반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서 30%,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서 70%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20표 정도에 해당하도록 바꾼다. 근데 이게 이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. 역사적인 연원 이런 거 무시하고 이제는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그냥 전부 1인 1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국민의힘이 지금 그러고 있죠. 그러니까 이 방향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왜 지금 급하지도 않은데 내년 8월 말이거든요. 민주당 전당대회가. 그걸 왜 지금 하느냐. 이게 이제 의심을 받는 빌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. 이재명 대표가 내년 8월 말에 이제 대표 임기가 끝납니다. 그런데 대개의 경우 잘 아시다시피 전당대회 열리기 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이런 그 조직이 생깁니다. 그러면 거기서 이제 룰 세팅을 다시 하거든요. 그때 하면 될 일을 왜 지금 하려고 하느냐. 여기에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거죠. 왜 그러냐면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표 대선 패배 이후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게 아마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,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걸로 보입니다. 여기에는 친문 강성 지지층도 있고 그 다음에 조국 수호 세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팬덤은 붕괴됐다. 그 다음에 조국 수호 세력 그렇게 많지 않다.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그것들이 줄어들었냐면 그 중에 상당한 정도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건너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조국 수호 세력 이런 쪽으로 강성 지지층으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와 있으니까 남아있는 정말 핵심의 조국 수호 세력 또 핵심의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 이런 사람들만 남아있으니까 이쪽에 팬덤은 붕괴가 돼 있고 이재명 대표의 팬덤은 더 확대가 돼 있는 거죠.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결국 권리당원의 개딸 등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많으니까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키우면 이 당은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당이 된다.
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근데 그걸 왜 이 시점에 하느냐. 지금 총선 한 4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데, 자, 이 시점에 하느냐. 이게 이제 의문의 논철입니다. 그걸 왜 그러냐. 제가 보기에는 비명계 뭐 여러 명 있습니다. 친문계도 있고, 이 사람들이 이제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놓고 반발을 못하죠. 공천에서 잘못하면 탈락할 수도 있으니까. 아마 이런 점을 고려했고, 그 다음에 저는 총선 결과 이런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1당이 될 수도 있고 1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2당이 될 수도 있고. 그거와 무관하게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다.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1당이 되면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 맘대로 정말 이런 것 저런 것도 민주당을 주무를 수 있겠죠? 그런데 만약에 1당이 안 되면 이 생각을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지금. 만약에 1당이 안 되면 자기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고, 그렇게 되면 자기를 위한 룰 세팅 어려워진다고 봐야죠. 이제 비명계 목소리가 더 커질 수도 있고, 아니면 1당이 안 된 데에 대한 책임, 무려 168석의 민주당이 뭐 예를 들어서 한 30 몇 석으로 줄어들었다. 그러면 그 수많은 의석이 날아간 데 대한 책임을 지휘자가 져야 된다.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이면 다음 대선 때까지 총선이 없습니다. 없으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 눈치 볼 필요가 없죠. 아무리 친명이라도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, 내년 총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기 전에 지금 자기한테 유리하게 룰을 바꿔놓자. 근데 왜 그럴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노무현 정부에서 그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총선을 앞두고 제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려는 이유가 뭘까요? 물음표. 총선 패배 후 당 지도부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 아바타를 내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지금 왜 당의 분열을 초래할 일을 하죠? 물음표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얘기를 해놨던데,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중을 조기숙 교수가 뭐 분석을 잘 했는데 하나를 빼놨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냐? 내년 8월 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를 세우기 위한 지금 그 속셈이다.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내년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민주당 대표가 되기 위한 포석 아니냐.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. 아바타가 아니고 본인이 재선을 한다는 거죠. 저도 뭐 다 안 찾아봤습니다만 한국 정당사에서 정당 대표가 재선을 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. 그런데 그런 관행적으로 원내대표도 그렇고 뭐 정당의 대표도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안 한다. 관행적으로 그래 왔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관행을 모두 다 깨는 사람 아닙니까?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 이재명 대표가 내년 전당대회에서 재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. 룰을 본인한테 완벽하게 지금 유리하게,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정도로도 본인이 그 대표가 됐지만 이거를 이제 내년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, 왜냐면 총선에서 지면 본인의 책임론이 불거질 거니까. 그러니까 그거와 무관하게 총선에서 뭐 이기면 물론이고 저도 이거는 이재명의 민주당, 이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전당대회 룰을 지금 급한 일도 아닌데 이렇게 바꾼 것 아니에요. 왜냐면 지난번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이 룰을 바꾸자 뭐 이런 논란이 한참 있었는데 비명계 반발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총선 후에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밀어놨었거든요. 근데 그걸 다시 서랍에서 꺼내서 이번에 밀어붙인다. 이제 공천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비명계 반발이 그때보다 못할 거다 그래서 밀어붙인다. 이 얘기죠. 그 의도는 뭐 조기숙 교수는 이재명 아바타를 내세우기 위한 뭐 포석이다 그러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
민주당 대표 재선을 노리고서 하는 일이다.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. 물론 뭐 앞으로 내년 8월 말까지 또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만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목표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. 2027년 3월 대선에 본인이 다시 출마하는 것.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 그때까지 확정 판결 안 되도록 지연시켜야죠. 뭐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만은, 그러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김명수 사법부 체제를 계속 유지하고, 그러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, 지난번에 이균용 후보자 부결시켰고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흠집을 못 찾아서 전전긍긍하고 있다.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. 이런 상황, 모든 게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이 2027년 3월 대선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 의원으로 남아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 제1야당 대표, 이걸 맡아서 당을 전체를 방탄에 동원하는 게 좋을까요? 당연히 후자죠. 그러면은 결국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계속 만들어가야 되고, 그러려면 혹시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까 이 변수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확실하게 대표가 될 수 있는 길, 이거는 역시 권리당원 비중을 확 높여놓고, 권리당원은 자기가 뭐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권리당원이 활성화한,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권리당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권리당원이 있습니다. 그렇지 않은 권리당원이 더 많습니다, 사실은. 그런데 열심히 활동하는 권리당원, 이게 개딸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자기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비중을 높여놓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민주당은 내가 좌지우지한다. 이런 계산법이라고 봅니다.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바꿔놓으면 내년 8월 전당대회 때 본인이 재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.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조기숙 교수 말대로 본인이 지명하는 친명 누구, 이 사람이 대표가 되도록, 그것도 이렇게 룰을 바꿔놓으면 훨씬 유리하겠죠?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. 그거는 뭐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렇게 미리 지금부터 이런 걸 포석을 해놓느냐 하는 의도가 저는 거기 있다고 보는데, 내년 8월까지 뭐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걸 바꾸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은 재선일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